안녕하세요. 영어의 개인입니다. 문법으로 영어가 안 되는 것은 자동차 정비를 배워서 운전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문법과 문장 의미를 이해하는 어법은 다른 분야입니다. 운전을 배우려면 운전학원에 다녀야 하듯이 독해와 의사소통을 하려면 어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문법과 어법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프로그램 코딩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코딩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를 번역기로 번역하여 실행 코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번역기는 1단계에서 구조 번역을 하고 2단계에서 의미 번역을 하여 실행 코드를 만듭니다. 이 실행 코드를 컴퓨터에 동작시키면 비로소 실행합니다. 일반 컴퓨터는 중간 코드를 실행하지는 못하는데 자바 가상기계는 중간 코드를 2단계 의미 번역을 하면서 실행합니다. 영어는 문법 분석으로 문장 구조를 이해하여 문장 구성 요소를 구분하고 어법 분석으로 의미를 이해하여 독해 단위를 구분하여 독해합니다. 만약 영어 번역기를 도표와 같이 설계하면 잘못 번역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영어 번역기는 사람이 미리 번역한 문장을 제공하므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문법과 어법을 배워서 영어 번역기처럼 문장 구성 요소를 식별하고 독해 단위로 끊어서 문장의 뜻을 이해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장 구성 요소는 컴퓨터의 중간 코드처럼 의미 관계를 갖지 못하므로 독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법으로 독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만 시간 노력하면 영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만 시간이면 어법을 아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만 영어 외계인도 그때는 어법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법 끝이라는 목차를 살펴보면 문법과 관련된 용어만 있으며 어법 관련 용어나 비슷한 용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법책이라면 목차에 어법 용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법 끝 목차에는 문법 용어 뿐입니다. 또 하나의 어법 끝 목차를 살펴보면 문법 사용의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며 어법과 관련된 용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법 끝 저자는 문법의 활용을 어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1만 시간 이상의 노력을 해도 어법을 알 수는 없습니다. 문법은 사전에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규칙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문법을 가르치는 분들은 독해가 안 되면 문법을 하라고 하므로 학생들은 문법을 독해하기 위한 학습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법은 사전에서 말의 일정한 법칙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교재의 목차를 검토한 결과는 문법의 활용과 주의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 외계인은 문법과 어법을 다음 도표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문법은
자동차 정비 학원에 비유되며 문장 구성 요소로 형식 구조를 구분하고 구성 요소는 품사의 수식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장에 포함된 단어들이 품사 수식 관계나 구성 요소의 배열 순서가 맞지 않으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문장 구성 요소는 수와 시제의 규칙을 일치시키므로 영작에 적용됩니다. 어법은 자동차 운전 학원에 비유되며 문장 구성 요소로 의미 관계가 있는 독해 단위 간에 의미를 보충하며 개체 이미지로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독해 단위로 개체를 인식할 수 없으면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독해 단위 간에는 의미를 유지하는 문맥이 독해에 적용됩니다. 한국 영어는 문법에 치우쳐 있으나 실제 영어는 문법, 어법, 어휘를 모두 이해하여야 뜻과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문법 관점에서 보면 품사의 수식 관계가 있는 문장 구성 요소로 형식 구조를 파악하고 수의 일치, 시제 일치를 점검함으로 영작에 활용합니다. 문장 구성 요소는 중요한 순서를 유지하고 품사의 수식 관계는 어순 배열 순서를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독해가 안 되면 문법을 하라고 하지만 문법을 해도 독해는 안 됩니다. 어법 관점에서 보면 문장 독해 단위를 표현 의미와 보충 의미로 구분하며 이를 이미지화함으로 한 폭의 그림처럼 배경 상황에 따른 문맥의 흐름을 인식하여 독해에 활용합니다. 독해 단위 간에는 의문의 발생과 해결 순서로 연결되며 새로운 의문이 없으면 문장을 마칩니다. 문법으로 분석한 문장 구성 요소에 대한 형식 구조로 의미 관계까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어법은 표현 의미 독해 단위로 기본 의미를 이해하고 보충 의미 독해 단위로 점차 자세한 뜻을 보충하여 직독직해 하면서 뜻을 이해합니다. 더구나 문법과 어법을 함께 적용하여 이해하면 뜻을 정확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독해 단위를 개체 이미지로 인식하면 한 폭의 그림이 연상되므로 느낌까지 생생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문장 해석에 고려할 항목으로 어휘는 단어의 기능 의미와 파생 의미, 그리고 배경 상황에 의한 활용 의미 및 기능 이미지를 인지하고 유사한 단어의 기능 의미에 따른 느낌 차이를 이해하며 문장에 포함된 단어들의 품사 수식 관계를 파악하여 응집된 단어를 식별합니다. 문법은 주어와 동사를 식별하고 동사의 종류와 유형을 구분하며 문장 형식을 구분하고 목적어 유무에 따른 동사의 영향 대상을 이해합니다. 문장에 포함된 구와 절을 구분하여 절의 주어와 동사를 식별하고 도치, 강조, 삽입, 생략한 단어 혹은 구를 식별하여 문장의 뜻을 이해합니다. 어법은 단어의 기능 의미로 글의 배경사항을 파악하여 활용 의미를 이해하고
배경 상황에 따른 단어들이 어울림으로 문맥을 파악합니다. 독해 도구로 독해 단위를 식별하여 의미를 보충하면서 독해 단위를 개체 이미지로 변환하여 한 폭의 그림으로 인식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은 문화와 간섭을 배경 상황에 적용하고 동일한 현상에 대한 동서양의 다른 표현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브로큰 잉글리시로 식별합니다. 어법으로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원인은 독해 단위가 의문의 발생과 해결의 논리성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문장의 뜻 이해는 문장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독해 단위를 식별하고 독해 단위마다 직독직해하며 제한 보충 관계를 유지합니다. 독해 단위는 한 개의 표현 의미와 n개의 보충 의미로 구성되며 독해 단위 식별 도구로 구분합니다. 독해 단위 식별 기준인 독해 도구 사용법은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으므로 별도 요청해야 합니다. 개체 이미지로 문장을 한 폭의 그림처럼 인식하는데 개체, 개체의 특성, 개체의 배경 상황으로 구분합니다. 단어의 기능 의미 조합으로 배경 상황을 파악하여 활용 의미를 인지하고 문맥으로 의미 분위기를 연결합니다. 배경 상황은 문장에 포함된 단어의 기능 의미 조합으로 알 수 있는 글의 주위 환경이고 문맥은 배경 상황에 적합한 단어 의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글의 흐름입니다. 수거는 어법에 속하며 전치사, 부사로 문맥을 유지하는 것이고 패턴은 자주 활용하는 문구를 정형화한 것이며 관용어는 생활 속에서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문구로서 문화, 관습, 생활, 역사, 속담의 비정형 부분입니다. 모든 학문은 정의로 시작하여 정의로 끝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간 점검 단계로 영어의 정의에 포함된 문법과 어법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독해 단위와 뜻을 점차 논리적으로 보충하는 특성과 기능 관점의 이미지는 어법 요소이고 중요한 순서와 구조적 언어는 문법 요소입니다. 컴퓨터 언어인 자바와 함께 객체 지향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기업들은 자기네 상품을 객체 지향 시스템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대가께서 객체 지향 시스템이란 추상화, 캡슐화, 상속성, 다형성의 네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이 중에서 한 개라도 누락되면 객체 기반 시스템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 후로 객체 지향 시스템이라고 선전하던 대부분의 기업들은 일제히 침묵하였습니다. 오늘 동영상으로 어법을 바르게 이해하였으면 문법의 활용을 어법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였다면 좋아요를,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